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칼같이 구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애들은 구분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요. 구분 쉽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게 사람이냐 아니냐 구분하기 쉽죠? 내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구분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구분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있는 건 구분하기가 쉽거든요. 사람 아닌 것. 근데 이 경계에 걸쳐 있는 게 있어요. 경계에 걸쳐 있는 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이걸 구별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고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뭐 대충 이런 거죠. 제 팔이 제가 사고로 팔이 잘렸다고 쳐요. 잘려서 이렇게 우수를 달아요. 그럼 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겠죠, 사람. 이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고로 이게 하반신마비 돼가지고 목을 잘라서 이게 밑에다 로봇 몸을 달았어요. 물론 현대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하지만 나중엔 그렇게 가능하다고 쳐요. 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머리만 사람이고 몸뚱아리는 로봇인데 그러면 나는 사람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반절로 나눠가지고 이쪽 몸에 사람 몸과 로봇을 붙이고 반대쪽에도 사람 몸과 로봇을 붙이면 사람일까요? 둘 다 나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훌륭한 학생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은 불가능하니까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훌륭하죠.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을 사는 현재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이냐 아니냐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자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어서 임신해서 출산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언제부터가 사람일까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란부터 사람일까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대략 14일 정도 지나면 자궁에 착상을 해요. 착상을 한 그때부터 사람일까요? 아니면 3개월쯤 지나면 사람일까요? 왜 그러냐면 3개월쯤 지나면 그때부터 엄마가 임신을 인지하니까 내가 지금 임신했구나 인지하니까요. 그 전에는 이제 임신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인지하기가 좀 어렵죠. 아니면 7개월부터가 사람일까요? 임신 7개월부터가 사람일까요? 왜 7개월이냐면 7개월 정도는 이렇게 조산해도 일찍 태어나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7삭동이 8삭동이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6삭동이 이런 말은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임신 6개월 만에 태어나는 것은 살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현대 과학기술로는 어떻게 살릴 수는 있긴 있겠지만 임신 6개월에 태어나면 조산하면 살기는 어렵지만 임신 7개월이면 어떻거나 뭐 죽을 가능성도 높지만 어떻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7개월부터가 사람인 걸까? 아니면 출산할 때부터 사람인 걸까? 그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가 사람일까요? 수정란부터? 아니면 착상할 때부터? 아니면 임신 4개월? 임신 7개월? 출산? 언제부터가 사람일까요? 현행 우리나라 법률상은 출산해야 사람이에요. 엄마의 뱃속에 엄마의 자궁 안에 들어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률상. 출산을 해야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태를 할 때 임신 7개월 정도 되면 제가 정확한 의학적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임신 7개월 정도 되면 아마 유도분만 시켜가지고 낙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죽여서 꺼내면 이건 현행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살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엄마 자궁 안에 있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법률상으로. 도덕적으로는 살인을 물어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살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애를 꺼내서
뭐 유도분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애를 꺼내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우리나라 법률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부터가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럼 현행 우리나라 법률상 출산해야 사람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렇게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나오면 사람일까? 아니면 머리까지 나오면 사람일까? 아니면 절반 정도 나오면 사람일까? 아니면 뭐 완전히 몸에서 완전히 나와가지고 분리돼야 사람일까?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목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죽었어.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죽은 걸까? 태아가 죽은 걸까? 살인일까? 살인이 아닐까? 이런 거 따질 수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출산하면 사람이고 출산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법률상의 해석도 이게 이렇게 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의견은 탯줄을 자르는 순간을 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탯줄을 딱 자르기 전까지는 엄마랑 연결돼 있으니까 아직 사람이 아니고, 탯줄을 딱 자르면 엄마랑 분리돼 있으니까 이제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다. 독립된 하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렇게 법률로 정하면 법률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사람이 수정란으로부터 출산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가 사람이고 언제부터가 사람이 아닌지, 언제까지가 사람이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건 현실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드물게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받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유산을 물려받을 때. 엄마가 있고 엄마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 있겠죠? 그러면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유산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법률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받아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받는데, 자, 만약에 뭐 뱃속에서 낙태가 된다 그러면 그 자격이 사라지는 거고, 태어나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죠.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 근데 태아는 아직 사람 아니니까 너는 유산 물려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면 조금 뭔가 불합리한 것 같죠. 물려받아요. 근데 또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아버지의 부모,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시부모죠. 이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자녀가 없이 죽잖아요. 그럼 유산을 배우자와 부모가 나눠 가져요. 근데 이 사람이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어요. 배우자와 자녀가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죽은 사람이 막 100억 원, 1000억 원대 부자라고 하면 이 부모 입장에서 100억 원의 절반인 50억 원을 자기 아들의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데, 이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50억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부모는 엄마한테 야, 너 낙태시켜라. 낙태시켜라 라고 종용하기도 하죠. 이 애가 태어나면 유산을 못 물려받으니까. 이 애가 태어나지 않아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쪽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키려고 하겠죠. 왜냐면 그 아기를 지켜야, 이 아기가 태어나야 100억의 자산을 엄마와 그 자녀가 다 가져가니까. 안 태어나면 100억의 자산을 50억 이렇게 나눠 가져야 하니까 엄마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부터가 사람이냐,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언제부터가 사람이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사람이 죽는 과정을 한번 보죠. 예전에는 뇌사이면 죽었어요. 뭐냐면 뇌사이면 자발 호흡이 불가능해요.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뇌사이면. 그러니까 뇌사이면 죽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지금은 현대의학,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뇌사이면 인공호흡기 달아서 강제로 숨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죽지 않는 그런 이렇게 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럼 뇌사는 죽은 거냐 사는 거냐 이런 것이 중요하게 돼요. 뇌사는 죽은 거야? 뇌사는 살은 거야? 이게 중요한 게 돼요. 물론 현행 우리나라 법률상 뇌사는 살아있는 걸로 제가 인정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사람이고 사람 죽었으면 이제 사람이 아닌 건데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런 애매한 그 분기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날 때 언제부터가 사람이냐, 죽을 때 언제까지가 사람이냐 이런 것을 이제 법률로 정하는데 이런 것이 참 분명한 것 같지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양극단에 있는 건 구분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경계에 걸쳐 있는 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가 있고 국민의힘당 지지자가 있다 치죠. 그러면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의힘당 열렬 지지자가 있고 민주당 열렬 지지자가 있죠. 양극단에 있는 사람은 구분이 쉬워요. 근데 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서 너는 국민의힘당 지지자구나, 너는 민주당 지지자구나, 너는 정의당 지지자구나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이야기까지 원래는 동영상에 촬영을 했는데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자르고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동영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마칠게요.